나? 어? 잠시만 내가 깨워. 내가 깨워. 피나 옆에서 좋았지. 지금 우리 나 자, 봅시다. 오, 앞에 지금 두 개는 좀 쉽고 뒤에 이제 경제가 좀 어렵죠. 이때가 한창 그 저기 뭐냐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수능이잖아. 자, 그래서 수능에 경제 나오면 어쩌나 하고 벌벌벌벌 떨다가 이게 진짜 수능 경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아마 당시에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왠지 올해는 경제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 평가원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청개구리 느낌이야. 그냥 니네 이렇게 예상했지. 아, 그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올해 수능 진짜 다 쉬울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 미친 짓을 할 거라고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 과목이 6월달에 다 쉬웠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은요 내가 풀면서 이거는 잘못 만들었는데 싶을 정도로 좀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화작 기준으로 1컷이 96이었나 97이었나 그랬죠. 자, 그래서 그랬는데 9월에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상컨대 뭐 9월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다. 6월이랑 9월 사이로 나올 거다. 9월보다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자 미치게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1컷이 80이면 국어 기준으로 보면 영어는 1등급 비율이 1%일 것 같다며. 힘 조절 잘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약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하면 그거랑 반대로 가려고 하는 약간 그러니까 최대한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초에는 경제 지문이 나올 거라는 예측이 정말 많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그 왜 많았냐면 올해 이제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관세 얘기도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로 그지랄 걸 몰랐는데 수능 특강에 관세 지문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건 진짜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보통 이제 평가원에 수능 문제 만들러 한 달 전에 들어가니까 이미 그런 얘기 다 듣고 들어갔을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안 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너무 큰데 쟤? 뭐래 쥐 아니야? 쥐? 아니 지금 어떻게 날아가? 하여튼 근데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경제가 안 나와서 지금 한 2년 3년 동안 모든 전문가들이 올해는 경제 나올 거다 올해는 경제 나올 거다를 몇 년째 얘기하고 이게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작년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도면 평가원이 경제를 안 내려고 한다라고 해서 경제 안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다 예상했어요. 그러면 올해도 아마 그렇게 예상할 거거든. 얘네 경제 안 낼 것 같다. 그러면 낼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안 낼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때 낼 것 같아. 낸다고. 너무 낼것 같은데. 진짜 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왜 올해가 여러분 그 저기 뭐냐 그 교육과정 마지막이라서 쟁여놓은 문제 다 풀 거라며. 쟁여놨다라기보다는 이제 문제 유형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뺏어가는. 근데 올해 수능처럼 미친 듯이 어렵지는 않겠지만 절대 쉽게 낼 순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마지막 수능이잖아. 내가 저것만도 못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그 뭐라 해야 되지? 재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은. 안 해요? 여러분 재수 없잖아. 근데 나도 그랬거든. 나도 그 뭐지 수능 칠 때 내가 문과였는데 우리 세대가 딱 내 학년이 수리 나영 마지막 세대였어요. 그래서
그 수기 나영에는 미적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아예 몰라. 그냥 미적이 미자도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안 배우고 확통해서 배우고 그냥 끝나는 세대가 마지막이었거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역대급으로 이제 저기 뭐냐 우리가 또 내가 네이비붐 세대로 가지고 인원수도 많았거든. 그때 수능 70만 명 찬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진짜 어렵게 나왔어.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국어 시간 안에 못 풀었구나. 못 풀었고 영어도 시간에 못 풀었어. 어려가지고 수학에서 대학 나가지고 그만 가지고 밥좀 먹고 살았는데 하여튼 나도 정시라 가지고 그냥 되게 쫄렸거든요. 쫄렸는데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험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제대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지막 그 세대라는 거 거기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경험해본 바로 안 그래도 긴장되는데 수능 그 시험장 들어가면 진짜 국어 끝나고 나서 멘탈이 다 털렸어요. 와 진짜 어떡하지 이거 망했는데 싶었는데 수학에서 이제 좀 했는데 친구가 다 맞았어요. 전부 다 맞았어. 네, 모든 문제를 맞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리까리 했던 걸 전부 다 맞췄어요. 그리고 객관식도 아리까리 했던 걸 다 맞췄어요. 수학에서 대박 나가지고 이게 사람이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계속 계산해봤더니 내가 생전 받아볼 적 없는 그러니까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수학 점수를 받았는데 그때는 사실은 수학의 표점이 아마 제일 높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국어 3세하고도 남는다 라고 하고 점심 먹고 영어 치는데 영어 듣기 하는데 벌써부터 내 마음은 저기 가 있었어요. 그럼 듣기에서 틀렸어요. 살면서 듣기에서 처음 틀려봤어. 근데 수능 때 틀렸어. 왜 틀렸냐면 집중이 안 돼. 내 마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왜냐면 나는 수험 시험이 끝난 직후에 내가 잘 쳤다는 걸 알았거든. 수학을 너무 맞춰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찾아갔어요. 공부 잘하는 애를 맞춰봤는데 진짜 몇 개 빼고 다 일치했단 말이야. 근데 그 몇 개도 내가 한 게 맞았어. 그래가지고 살면서 처음 받는 수학 점수를 받고 갑자기 그냥 영어 듣기를 해야 되는데 내 그냥 파란만장한 그 뭐라 해야 되나 내 미래가 자꾸 그려졌어요. 그래서 영어도 망쳤어. 그래서 결국은 그냥 원래 봤던 표정 그대로 나왔어요. 아니 조금 올랐어. 좀 올랐어. 그래서 사실은 9월에서 수능으로 오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랐던 거에 만족은 하는데 좀 아까웠지. 내가 진짜 정신만 차렸으면. 여러분들도 그 어려운 와중에 뭔가 하나는 뚫릴 거거든요. 뚫을 수 있게 그냥 잘 준비하면 돼요. 자 봅시다. 갑자기 쓸쓸하네. 그때 내가 마인드 컨트롤 너무 못했어. 자 봅시다. 자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대요. 자 그래서 가령 내일 눈이 온다라고 하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또는 거짓이라고 믿거나 또는 참이라고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고 믿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어떠한 상태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참이라고 믿는 상태 또는 거짓이라고 믿는 상태 또는 참 또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상태 그 세 개 어느 상태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Yes or No인 거야. 인식론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전통적 인식론자들 입장에서는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야 하는 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또는 거짓이라고 믿거나 또는 참이라고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고 믿지도 않는 그 상황 어디에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반면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의 정도의 문제라고 보았대요. 자 그래서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 자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는 것을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죠. 수치로 나눌 수 있다. 너는 한 몇 정도 참이라고 생각해? 나는 80 정도 생각해. 나는 60 정도 생각해. 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어느 한 군데에 꼭 속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처럼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당연히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전에는 3개 중에 하나였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는 79만큼 참이야. 난 80만큼 참이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는데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는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새롭게 알게 되는 때일 때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 당연히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근거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한 참을 80% 정도로 가지고 있다가 한 10% 정도로 떨어뜨리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라고 하는 게 새롭게 알게 된다랑 똑같은 말인 거야. 자, 그래서 이 베이즈주의는 이러한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대요. 자,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자, 인식 주체 A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데요. 자, 그러니까 명제 A와 B가 있어. A가 있는데, 자, 이 A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가 달라졌겠지. 믿음의 정도가 달라졌을 때 또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 그러니까 얘에 대한 믿음의 정도의 변화가 생겼고 그거에 따른 이 B의 믿음의 정도의 변화가 되는 건 자, 조건화 원리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받는데요. 자, 그래서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결과 먼저 생각하고 그 과정을 생각하자 이 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참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어. 자, 그래서 A가 참이라는 걸, 원래 A에 대한 믿음의 정도 60, 참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A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90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B는 원래 30이었어. 근데 얘가 90으로 올라가면서 B도 60으로 올라갔다 쳐. 자, 그러면 얘를 명제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야 돼? 자,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얘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애초의 믿음의 정도는 30이었겠지.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얼마로 올라갔어? 60으로 올라갔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표현돼야 함을 의미하네요. 자, 그러면 B가 60으로 올라갔어. 그럼 이 60을 문장으로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된다고?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60이라는 거야. 그냥 B에 대한 믿음에 대한 조건이 60이 아니고, 믿음에 대한 정도가 60이 아니고, 이 믿음에 대한 정도 60이라고 하는 건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정도인 거야. 사실 당연한 말이야, 생각해보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대요. 자, 갑이 얘를 약하게 믿고 있답니다.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요거 자체 B 하나만을 놓고 보면 뭐야? 약하게 30 정도 믿고 있어. 그런데 오늘 비가 온다라고 하는 A겠지? 이 A 명제가 참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어. 그러면 얘는 한 60 정도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가정을 해보고요.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는 믿음의 정도, 이건 B라고 치면 내일 비가 온다는 한 30 정도야, 믿음의 정도가. 자, 그런데 실제로 갑이요, 오늘 비가 온다라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내가 새롭게 알았어. 그러면 B에 대한 믿음의 정도 변해 안 변해? 변하겠지. 맞죠? 자,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강하게 믿는 것이 뭐해? 합리적이지. 왜? 지금 이 조건, 그냥 이걸 가정해놓고 조건과 원리를 따지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면 내일 비가 온다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높아지는 사람인데, 자, 그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었어. 참인 사실을 얻었어. 그러면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라고 하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더 높아지겠지. 맞죠?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를 참이라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조건과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대요. 자,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 뭔데요? A 명제랑 B 명제가 서로 상관없는 거면 어떡해? 맞죠? A 명제랑 B 명제가 아까 봤을 때는 오늘 비 오는 거랑 내일 비 오는 건 상관 있어 없어? 상관 있지. 맞죠? 자, 그런데 만약에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또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자, 명제들 중에는 관련된 것도 있지만 뭐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조건과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된대요. 봐봐. A 명제, B 명제. 이게 당연한 이야기야, 당연한 이야기. A 명제, B 명제 서로 관련 없어. 그러면 A가 원래 50에서 90으로 올랐어. 믿음의 정도가. 그렇다고 해서 서로 관련 없는데 얘도 오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그대로 있어야지. 원래 30이면 30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당연히 변하지 않아야겠지.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평소에 그냥 계속 유지되다가 뭐 때문에 변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연관 있는 애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변하면 그때 얘도 변할 수 있는 거지. 맞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믿음 정도를 유지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유지해야 되는 거야.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쓰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기 때문에 평소에 믿음에 대한 정도를 바꾸지 마. 그러다가 믿음에 대한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주어지면 두 가지죠. 하나는 뭐야? 그 명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 또는 이 명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맞죠?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 두 가지가 아니면 평소에 믿음의 정도를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거의 당연한 이야기를 약간 수식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 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6번 보면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1번 선지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를 이제 설명하는 게 아까 베이즈주의자의 그 이론이었다죠. 명제 두 개 가지고 오늘 비가 올 것이다,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그렇죠? 자, 다음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데 이거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 바꾸라고 했어? 바꾸지 말라고 했어? 바꾸지 말라고 했어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찾을 수 없는 질문일 뿐더러 애초에 말도 틀렸어. 그죠? 그 다음 3번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나와 있었지. 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꾸는 거였다. 그렇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가 바로 뭐였어? 아까 그 오늘 비가 올 것이다, 내일 비가 올 것이다, 그거 바꾸는 거죠. 자, 다음 임의의 명제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또 나와 있다. 그쵸? 자, 다음 기억 니은. 기억은 전통적 인식론자, 니은은 베이즈주의자. 자, 그래서 만약 을이 전통적 인식론자라면 을은 동시에 니은일 수 없다. 맞아, 아니야? 맞죠? 자, 전통적 인식론자는 딱 이거야. 참, 거짓. 참 또는 거짓도 아니고 어디 하나에 속해야 돼. 그러면 하나에 속하고 나면 다른 거에 속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전통적 인식론자 입장에서는 기억과 니은 동시에 그럴 수 없습니다. 맞죠? 맞는 말. 그다음 2번 기억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말이라 믿는 것은, 자, 을의 내일은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로 주장한다. 맞나요? 자, 정도가 나오면 이거는 베이즈주의자야, 인식론자야? 베이즈주의자다. 그쵸? 자,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니은이 돼야 되겠죠. 자, 다음 3번 기억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을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쵸?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는 게 불가능이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 자, 다음 니은 베이즈주의자. 베이즈주의자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본다? 그치? 반반이면 50대 50이지. 맞죠? 자, 수치 정도로 나타내는 거니까 정도가 똑같으면 되잖아. 맞죠? 자, 맞는 말. 자, 다음 니은은 을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두 거짓일 때도 무언가가 더 강한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렇죠? 자, 다음 18번 조건화 원리에 대해서 설명 한번. 자, 조건화 원리. 자,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다?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효율 떨어진다고. 자, 다음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그냥 안 나옵니다. 맞죠?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없습니다. 자, 다음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해야 된다고 했어?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야 돼. 맞지? 말해주지 않는다가 아니고 말해줬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 다음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도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거 그냥 알면 돼. 맞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동시에 알고 바뀌면 되는 거야. 맞지?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어떻게 뭐 참이다, 거짓이다, 어디다 꼭 하나에 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안 것을 믿음의 정도에 적용하면 그만입니다. 맞죠? 자, 다음 5번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서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아니지. 다 적용 가능하지. 그렇죠? 정답은 자, 다음 19번. 자, 여기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지금 봅시다. 이거 좀 헷갈려하는 사람 많더라. 병과 정은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와 관련해 병과 정은 다음 명제에 가가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는 아주 강하지 않답니다. 자, 그래서 그 명제 뭔데?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라고 하는 명제야. 맞죠? 자, 여기 밑에 읽어보세요. 병 혹은 참이 뭐라고 되어 있어?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대요. 자,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다. 그 다음,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가 반점이 지켜야 되냐면 요겁니다. 누군가의 이름, 그 다음에 흰색 수첩. 자, 병이라고 적혀있는지 안 적혀있는지 몰라. 맞지? 근데 흰색이야. 그 다음, 병의 이름이 적혀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 자, 병과 정은 나와 다 이외에는 가와 관련 있는 어떤 명제도 새롭게 알게 되지 않고 조건화 원리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믿음의 정도를 바꾼대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 지금 가 있고 나다 있어요. 맞지?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나다를 뭐라고 얘기해? 병 혹은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거니까 믿음의 정도를 따진다고 치면은 얘는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참이라고 알게 될 수 있는 명제들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병과 정이 얘네들에 대해서 믿음의 정도를 가질 수 있고, 또는 이 가가 나다를 근거로 삼으면 믿음의 정도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믿음의 정도가 올라가야 돼요. 자, 봅시다. 자, 병이 가와 관련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가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겠군.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다음 2번. 병이 나만을 알게 된다면, 요 나만 알게 된다면 그 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강해질 수 있겠군. 그쵸? 자, 지금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어요. 그게 나야. 맞지? 자, 그러니까 지금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겠지. 그쵸? 자, 병이 나를 알게 된 후에 다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 정도는 다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겠군. 자, 지금 봅시다. 요게 두 가지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 나를 알게 된 후에 다를 추가로 알게 된다.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데? 다를 추가로 알기 전 하나야. 알겠죠? 자, 그러면 나를 알게 된 후 다를 알게 된다는 건 지금 나 이후에 다를 알게 된다는 거고요. 요거는 뭐야? 나만 알고 있다는 거야. 맞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자, 병이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지금 더 약해질 수 있겠군.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더 약해질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위에 올라가서 쭉, 자, 병과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명제잖아. 맞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얘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됐다며. 맞지? 자, 그래서 그 수첩이 병의 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 없단 말이야. 맞지?
자, 여기에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 자, 그런데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뭐라고 적혀 있어? 흰색 수첩이 있는데 얘를 알고 나서 얘를 아는 거야. 동시에 이 두 개를 아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시에 이 두 개를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 알고 하나 아는 거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체육관에 무슨 색 수첩이 있어? 흰색 수첩이 있다는 정보를 얻은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병의 수첩이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그 수첩이 지금 병의 집에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게요. 이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를 믿음의 정도를 약하게 만드는 걸까? 생각해봐봐. 약하게 만드는 거면 3번 선지가 맞는 말이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또는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뭔데? 3번 선지가 틀린 거야. 다는 지금 나를 알고 난 이후에 다를 아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미 그 우리의 회의 내용이 적혀 있는 수첩이 흰색 수첩이라는 건 알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다는 가에 대한 가가 참이라는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걸까 아닐까? 약하게 만드는 걸까 아닐까? 그쵸? 왜 약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봐봐봐. 나를 알고 나서 다를 아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어요. 맞지? 그럼 일단 흰색 수첩이 있다는 걸 아는 상태로 보는 거야. 맞죠? 자,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는 건 봐봐봐. 이미 이렇게 알게 된 상황에서 믿음의 정도를 변화시킬 수 없는 명제입니다.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 가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참이라고, 이거 가가 참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도를 그러니까 깎을 수 있는 명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이 다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요. 지금 가가 참이라고 하는 걸 깎을 수 있는 명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몰라.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 라고 하면 뭐야?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보 깎이는 거야. 이거 이해돼? 근데 나를 알고 나서 흰색 수첩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이 다가 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가 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다를 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야.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다가 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다시, 자, 여기에 있는 이 수첩이 지금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됐잖아. 맞지? 그럼 흰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얘 집에 어떤 색이 확인 안 된 수첩이 있는 건 이미 이렇게까지 아는 상황에서는 병의 수첩이 체육관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를 몰라. 그러면 돼. 나를 모르면 지금 가를 알고 다를 바로 알면 지금 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뭐야? 내 수첩이 체육관에 있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얘를 알고 나서 알게 되면은 지금 믿음의 정도는 더 강해진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다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겠군 이 아닌 거야. 자, 그래 다음 4번. 병이 나와 다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나와 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하겠군. 자, 나와 다를 동시에 알게 돼.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가가 참이라는 믿음의 정도로 변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잠깐만. 3번 다시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자, 4번 일단은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5번 병과정이 나를 알게 되기 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나만을 알게 된 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정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겠군. 같을 수 있잖아. 잠깐만. 같을 수 있습니다. 맞죠? 3번 나중에 다시 봐야겠네. 자, 지금 병과정이 나를 알게 되기 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면 나만을 알게 된 후에는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정의 믿음의 정도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가 둘 다 서로 100% 참이라고 생각해. 그럼 같을 수 있잖아.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병이 원래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20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 다음에 정은 한 30 정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60 정도 참이라고 얻을 수 있는 그 정도를 병이 얻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얘가 80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병이 60을 얻었다고 정도 똑같이 60을 얻는 거야. 그거는 안 되잖아.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을 수 없겠군이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야, 내가 잘못 본 것 같은데. 3번 다시 봅시다. 병이 나를 알게 된 후에 다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나를 알게 된 후에 다를 추가로 알게 되면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 정도는 다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겠군. 그쵸? 잠깐만. 문장이 그러면 지금 가가 참이라는 것이 얘가 더 크다는 거잖아. 맞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말 잘못했네요. 내가 오히려 잘못 생각했네. 이게 지금 다시 보니까 보이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지금 다시 다는 여러분들 지금 가가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지금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있는 흰색 수첩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의 이름이 적혀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떤 색인지 확인은 안 되었지만 어찌됐건 간에 병의 이름이 적힌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는 이유로 지금 가가 나를 먼저 알게 되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가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참이라고 믿는 정도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나를 먼저 아는 거나 뭐든 상관없이 가 다음에 다를 알던 가 다음에 나랑 다를 알던 뭐든 상관없이 지금 이 문장은 이 가라고 하는 이 명제를 참이라고 보는 정도를 떨어뜨리는 명제라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나를 알게 된 후에 다를 추가로 알게 되면 어찌됐건 간에 나를 알았지만 다를 알아서 지금 믿음의 정도는 떨어지게 된 거죠. 믿음의 정도는 떨어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다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얘는 떨어지기 전이야. 맞죠? 떨어지기 전이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더 약해질 수 있겠군. 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정도는 언제가 더 세다? 다를 알기 전에가 믿음의 정도가 더 세다. 가 맞는 말이 되겠네. 맞네요. 그럼 나 혼자 이상하게 꼬아서 읽고 있었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이. 자, 다음 세고. 이거 뒤에 경제해야 되는데. 멀짓해가지고. 자, 봅시다. 자, 신체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식을 실시한대요. 이식을 실시한답니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고 한대요. 이식으로 옮겨내는 것 이식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 당연히 사용해야겠지. 자, 그래서 자식이나 쌍둥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식편을 쓴다면 그것은 뭐가 된다? 동종이식이 된대요. 그러니까 종은 똑같아. 종은 똑같은 상태에서 이식하는 거야. 자, 다음.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자,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 체내로 유입되면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서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은 예외 없이 일어나는 거야.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면역적 거부 면역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 적합 복합체 분자 차이에 의해서 유발된대요. 자,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중에 선제도 나오는데 면역적 거부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분자의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조직의 분자의 차이에 의해서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개체마다 MHC의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자,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 차이가 커져서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다음. 이를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면역 억제제래요. 그래서 이제 면역 억제제 먹고 있으면 진짜 감기나 이런 것도 엄청 쉽게 걸리죠. 자, 그래서 이제 병원 밖을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완전 이렇게 멸균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면역 억제제 맞고 이제 보통 수술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수술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거의 막 멸균실 가까운 그런 데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그래서 간이식 수술 이런 거 하면 일단은 면역 억제제 해가지고 이제 이 면역 반응,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면역 반응을 억제해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데, 자,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하려고 해도 보통 이제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가 없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것들도 많으니까 세상에. 자, 그래서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우선 인공심장과 같은 전자기기 인공장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대요.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방법. 자, 그런데 이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며 추가 전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의 정교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죠. 자,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아닌 또는 가족이 아닌 나랑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제 것을 이식받는 걸 우리는 동종 이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맞죠? 얘는 뭐야?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에서 받아오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종 이식이라고 한다고. 이종 이식. 자, 그런데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대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대요. 이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하는 거야. 자연항체, 인간의 자연항체죠.
자,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 대지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 대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가 있대요. 미니 대지의 장기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그 다음에 번식력이 높아서 단기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자, 어려운 거는 여기서부터요. 자,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래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으로, 자,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으로 어디로부터 왔느냐?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래요. 자, 봐봐. 여기서 부위라고 얘기하잖아. 왜 부위라고 얘기하는데? DNA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로서의 역할을 안 하는 거야. 그냥 DNA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답니다.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대요. 자,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대요. 자, 그러니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그냥 우리 DNA의 일부분이야. 맞지? 자, 그런데 레트로바이러스는 뭐 한대요? 특정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대요. 그래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자,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들이랑은 달리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자, 레트로바이러스가 자기 RNA야. 자기 RNA를 DNA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바이러스니까 숙주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숙주에도 DNA가 있겠지. 내 RNA를 DNA로 바꾸고 바이러스가 내 DNA를 어떻게 하느냐? 이 숙주의 DNA 속으로 쏙 넣는 거야. 자, 그래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서 감염을 시킨대요.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서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한답니다. 바이러스가 늘어나는 것처럼 늘어난대요. 일정한 조건이 되면 어떻게 한다? 숙주 세포를 파괴한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러한 상태에서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그러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죽겠지. 맞죠? 그 숙주는 죽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대요.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래요. 자, 끊어. 자,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조상은 반드시 무엇에 걸렸다?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그렇죠? 자,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는데, 자, 어떠한 정자와 난자가 이제 같은 생식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채로 살아있었던 적이 있었겠지. 자, 그것이 번식되어서 우리 모든 포유류를 구성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왜? 우리 모든 포유류는 뭐 가지고 있다고 했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맞죠? 그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기는데? 이러한 세포로부터 유래된 뭐라고 돼 있어? 자손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가지고 뻗어서 나왔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갖게 된 것이 바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래요. 자, 그래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서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인성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야. 이해되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나 이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를 떼어내어서 여기 지금 뭐야? 다른 종의 세포에 주입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레트로 바이러스로 변환된대요. 이 내인성이라서 내 몸을 아프게 하지는 않아.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 걸 떼가지고 딴 사람한테 줘도 아프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야. 동종은 아프게 안 해. 이종을 아프게 하는 거겠지. 맞죠? 이종을 이식했을 때 생긴다고 했으니까 동종 이식 때는 얘기 없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종으로 넘어갈 때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서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는 거야. 따라서 미니 돼지의 DNA에 포함된 뭘 없애야 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없애야 돼요. 맞죠? 근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DNA에 들어가 있다며. DNA에 정착했다며 얘가. 맞죠? 그러니까 그 DNA 안에 요것만 빼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뭐가 성공해? 이종이식이 성공한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지금 개발 중에 있대요. 자,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 풀고 싶시다.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동종간보다 이종간이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맞나요? 맞지? 거부반응 더 많이 일으키니까. 맞죠? 맞는 말. 자, 다음 2번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인해서 장기 이식에 거부반응이 일어난다. 맞죠?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건 뭐 때문이었어? 면역반응 때문이었습니다. 면역반응. 맞죠? 그래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면역 억제제를 이제 넣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이종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의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맞죠? 자, 이종이식을 하는 것만으로 무슨 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 자, 다음 4번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적이 있다. 맞죠? 우리는 모두 어떠한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무언가로부터 뻗어 나와서 이제 서로 다른 종이 됐겠죠. 자, 다음 레트로바이러스는 이제 숙주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맞나요? 틀린 건 뭔데? 숙주세포의 RNA를 DNA로 바꾸는 게 아니다. 그렇죠? 자, 그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자신의라고 바뀌어야겠죠. 자신의라고. 자, 다음 A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봐봐.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합니다. 맞죠? A는 뭔데? 이상적인 이식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이식편은 뭐겠어? 일단은 첫 번째,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면역 반응이 덜 일어나야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트로바이러스 안 만들어져야겠지. 맞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찾아보면, 자, 봅시다. 자, 이식편의 비용을 낮추어서 전기교체가 용이하게 해야 된다. 맞나요? 아니죠. 이거는 뭐야? 기계잖아, 기계. 맞죠? 이 기계는 이식편이 아닙니다. 맞죠? 이식편을 전기교체해야 되면 몇 년에 한 번씩 이식 수술을 계속해야 돼. 간이식은 뭐라 해야 되지? 몇 번 이식 받을 수 있다던데, 간이식은. 자, 봅시다. 이식편은 대체를 하려는 장기와 크기가 유사해야 된다. 유사하면 좋지 당연히. 맞죠? 그럼 이상적인 이식편이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이식편과 수혜자 사이의 유전적 거리를 극복해야 된다. 그렇지? 유전적 거리를 극복하면은 잘 붙겠지. 맞죠? 자, 다음 이식편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된다. 맞죠? 미니 대시. 자, 다음 이식편이 체내에서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된다. 다 맞는 말이지. 맞죠? 28번. 자,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래요. 자, 윗글을 참고할 때 기사의 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최근에 줄기세포 연구와 3D 프린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대요. 줄기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수혜자 자신의,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 수혜자 자신의, 그러면 저기 뭐냐? 유전적 거리 뭐로 가까워?
매우 가까워. 맞죠? 자, 줄기세포만을 이용하여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대요. 자, 이미 미니 폐, 미니 심장 등의 개발 성공 사례가 있다고 보고되었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전자 인공기기 장비와 달리 전기 공급 없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군. 당연히 맞는 말. 자, 다음 동종 이식편과 달리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군. 맞나요? 면역 억제제 뭐 때문에 사용했어? 봐봐. 일단 면역 억제제 동종 이식할 때 사용했어요. 동종 이식할 때 얘기 나왔어. 이종 이식할 때도 당연히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저기 주조직 복합체 분자의 차이에 의해서 유발된다며. 근데 그 유발되는 이유는 뭔데? 유전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거야. 맞지? 그런데 얘는 유전적으로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군.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다음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 맞나요? 뭐가 틀렸어 이거? 그치. 좀 치사한데. 맞죠? 자, 이거 이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이 돼야 돼. 문장이. 뒤엔 맞는 말이야. 그렇게 보면. 자, 다음 4번 이종 이식편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겠군. 그쵸? 유전자 조작할 필요 없죠. 자, 다음 5번 자연항체에 의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군도 맞는 말이다. 그쵸? 초급성 거부 반응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쵸? 이것도 맞는 말이죠. 한번. 자, 다음 29번 기억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니은은 그냥 레트로바이러스가 있죠. 자, 그래서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맞는 말이죠. 자, 니은은 왜 아닌데? DNA에 존재하지 않고요. 자, 레트로바이러스가 활성될 때 뭐가 되는데? 레트로바이러스가 자신의 RNA를 DNA로 바꿔가지고 얘로 들어가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하는 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죠. 내인성. 자, 다음 니은은 기억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 그쵸? 니은은 레트로바이러스잖아. 그치? 자신의 유전 정보를 기억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도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를 DNA로 바꿔서 담으면 되잖아. 맞지? 유전 정보는 어디에 있냐면 아까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 RNA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신의 유전 정보를 담은 RNA라고 적혀 있어. 맞죠? 그래서 RNA를 DNA로 바꿔서 담을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 자, 다음 니은은 레트로바이러스네. 레트로바이러스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와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니은 아니죠. 일으키죠. 맞죠? 자신의 생명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건 기억이 안 일으키는 거지. 맞죠? 내인성 바이러스. 내인성 바이러스는 내가 내 몸을 아프게 하지 않아. 맞죠?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되게 아프죠.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몸을 아프게 하는데 이 기억은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근데 면역 반응도 거부 반응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하여튼 틀린 거. 자, 다음 니은은 기억과 달리
4번 기억과 니은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기억과 기억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니지. 자, 자신이 속해 있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니은 레트로바이러스 입장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이라고 하는 건 숙주를 말하는 거잖아. 맞죠? 이 레트로바이러스가 숙주의 DNA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레트로바이러스가 숙주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레트로바이러스가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어서 그 DNA를 이 숙주의 DNA로 침투시킨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러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숙주다, 그쵸? 숙주의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 틀죠. 자, 다음 기억과 니은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서 파괴한다. 알죠? 니은은 파괴하는데 기억은 파괴하지 않죠. 그래서 하고 좀 쉬었다가 경제 진행하고